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6월 29일 목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요새 이제 연이어 며칠 동안 이렇게 좋지 않은데요. 오늘 시장도 역시나 좋지 않습니다. 거래소가요 마이너스 0.55%, 2,550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6%, 86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아마 체감 지수로 따지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일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거래 대금 한번 보죠. 시장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거래 대금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늘 8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규모로 봤을 때 8조 6천억이라고 그러면 대단히 적은 규모입니다. 시장에 에너지가 이제 굉장히 소갈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또 9조 정도 돼서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그런 대로 거래가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다. 그렇지만 거래소 시장은 대단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거래소가 8조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근 한 5일째 지금 6일째입니다. 오늘 8조로 이렇게 떨어진 게요. 그래서 요 8조 단위 가지고는 시장을 들어올리기에는 어떤 시장의 에너지가 약하다. 강세장이라고 그러면 15조는 넘어서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면에서 시장의 활기면에서 시장을 기대하기는 좀 이렇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거래소 그래프가요. 이렇게 앞에 고점을 이렇게 힘있게 뚫었다가 근 한 달 가까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눈에 띄는 대목은 요 60일선이거든요. 이게 수급선,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봤을 때 요게 이렇게 무너진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정말로 매도 신호입니다. 시장이 길게 봤을 때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요, 여기가 지금 여기 21선이거든요. 21선 생명선, 심리선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래에 지금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죽은 시장이다. 여기서는 이런 모양에서는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다. 주식 많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21선 아래에서 일봉이 이렇게 버벅대는 이런 시장에서는 매매를 안 하고 계좌에 현금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다. 매매에서 이렇게 이익 내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분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그 추세를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아침에 살짝 높게 붙는 듯 하다가 밀렸는데 또 종가에서 이렇게 많이 밀어놓고 끝났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하는 경우는 프로그램 선물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내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종합적으로 모양이 좋지 않다는 거죠. 최근 한 6일간이죠. 5일간이죠. 추세를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5일간 아침에 주식을 샀다고 그러면 종가에서는 계속 이렇게 물리면서 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재미가 없는 시장이면 얘기죠. 웬만해서는 매수해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로 보시니까 눈에 좀 들어오죠. 코스닥 그래프 한번 보죠. 코스닥을 보면은 일봉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파란선 60일선을 살짝 오늘 깬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수급선, 요 장기,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깬다고 그러면 대단히 좋지 않은 신호인데 지금 그것도 깨고 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20일선은 이미 깼습니다. 어제 이 생명선, 심리선 요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린 그런 모습이다. 좋지가 않다. 코스닥도 분봉을 한번 보죠. 오늘 하루 추이를 이렇게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밀어내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장은 아침에 이렇게 팔고 나면 수익이 나는, 아침에 팔고 나면 이렇게 빠져주는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그럽니다. 사면 물리고 팔면 종가의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시장이 지금 일주일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방어적으로 호가를 아끼면서 되도록이면 현금을 쥐고 가는 그런 매매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요,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1200억, 코스닥에서 570억, 한 2000억 가량 매수 우회했죠.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는 한 320억 매수 우회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오늘도 한 200만 주 정도 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 여타 나머지 종목들은 한 2천억 가까이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480억. 그래서 오늘 시장 특징은 개인들이 사기는 샀지만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았고,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약간 매수 우회하긴 했지만 삼성전자를 한 200만 주 산 거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팔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시장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의 그 흐름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좀 매수 주체별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아마 이걸 보시면 조금 느낌이 오실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요게 외국인들이 지금 매매한 그 추이거든요. 보시면 6월 19일 날 3,600억 매도 우위, 20일 날 2,700억, 1,900억, 1,000억, 어제 3,900억, 그제 1,000억.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최근에는 팔자 우위입니다. 삼성전자만 조금 이렇게 매수 우위하죠. 전체 시장으로는 이렇게 팔자 우위다. 반면에 개인들은 이렇게 보시면 6월 19일 날 4,300억 매수 우위, 6월 20일 4,000억, 6월 21일 6,200억, 6월 23일 5,900억. 어떻습니까? 오늘도 1,200억, 어제 3,000억. 개인들은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많이 팔고 있고요. 그런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시장이지만 시장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근 한 달째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우리가 단적으로 이렇게 봐도 알겠지만은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시장, 특히 또 외국인들이 거기다 대고 물량을 주는 팔아가는 이런 시장은요, 별로 좋지 않다. 특히나 삼성전자를 사기 때문에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타 나머지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개인들한테 이렇게 많이 넘기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지수는 별로 안 빠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겁을 먹지 않고 밀리면 여타 종목들에서 이렇게 매수해주는, 물량을 소화해주는 그런 그 패턴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강세장 말미에 개인들 그 입금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그동안에 못 샀던 종목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싸게 살 기회다 그래가지고 급격하게 올랐던 급등한 주식들이 조금씩 빠지면서 개인들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가장 안 좋은데요. 지금 전체의 그 평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런 좋지 않은 패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장은 빠지는데 개인들은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팔고 있다. 수급 면에서 개인들이 조금 지금 그 매수가 제가 보기에는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고객 예탁금 보면요, 51조 5천억입니다.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년으로 보면 금년에 이렇게 살짝 돈들이 좀 들어왔죠. 작년에는 한 20조 가까이 1년 내내 이렇게 빠져나갔다가요. 근데 요게 지금 우리 시장은 이렇게 거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탁금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급등장 후반기에 끝날 무렵에 개인들이 뒤늦게 돈들을 이렇게 유입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현상이냐고 그러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못 샀던 2차전지 소재주라든가 그동안에 못 샀던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매일 이렇게 빠져주니까요. 자기가 보기에는 싸 보이거든요. 그래서 싸 보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 후반기에 급등주 이렇게 조정받는 그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거는 하지 말자. 추세가 꺾이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차라리 올라가는 종목, 급등한 종목 쫓아가는 게 확률이 더 높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탁금이 후행성 지표다. 장이 오르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좀 늦게 들어오고 있다. 이미 장은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융자금도 개인들의 어떤 기대 심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최근에 장은 거꾸로지고 있는데 신용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신용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손해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요게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죠. 지금 신용 들어온 것들이 물리게 되면 급매물화가 된다는 얘기죠. 시장 수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미수금도 이렇게 4천억입니다. 어제 약간 털렸습니다. 그렇지만 절대금액이 이렇게 높은데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자기 돈의 한 두세 배를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시장을 굉장히 좋게 봤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지금 시장은 매일 빠지기 때문에 아주 급등주, 이렇게 선두 주식 몇 개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빠지는 장이기 때문에 아마 미수 들어가신 분들이 대체로 좀 손해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장이 미수까지 찍고 들어갈 그런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 이렇게 여전히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을 좀 대형주 위주로 조금 이렇게 버팀목이 돼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MMF, 단기성 자금이죠. 그래도 요 177조가 지금 증시 주변 자금으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인데 주변에 포진해 있다. 연초에 한 40조 들어왔다가 한 20조가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산업이 이렇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0.22%인데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위에 상단을 이렇게 그어보죠. 상단을 이렇게 살짝 벗기는가 싶더니 다시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좋은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다우가 이렇습니다. 다음에 나스닥 보면은요. 나스닥은 다우하고 달리 최근에 급등장을 보여줬었는데 요 한 10일 동안은 이렇게 살짝 고개를 숙였죠. 그러죠. 그 다음에 빅테크 주식들이 다 비슷합니다. 이와 S&P 500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들 비슷하죠. 급등 후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보다는 조금 모양이 더 낫습니다. 니케이 일본 시장도 급등 후에 약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요 21선에서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급등 상승 추세가 조금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만도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우리 시장보다는 조금 모양이 더 낫다. 독일, 프랑스 다들 급등 후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 오늘 마이너스 약간 났죠. 그림이 좋지 않죠. 최근에 이렇게 하락 추세가 아직도 좀 이어지고 있다. 항생, 홍콩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 한 반년 동안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글로벌 시장도요. 미국 시장, 일본 시장이 조금 그동안에 좋았기는 하지만 최근 한 10일간 놓고 보면 조정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보다는 조금 모양이 더 낫다. 우리 시장이 모양이 훨씬 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종목 말씀 드릴 텐데 여전히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몇몇 종목 정도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매매에서 이익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오르더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에 이렇게 머물지 추세적으로 오르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많이 빠졌을 때 단타로 이렇게 그날 사서 그날 판다고 그러면 모를까. 길게 보고 들어가는 것은 차라리 현금을 가진 게 더 낫다. 방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시각에서 그래도 오늘 이제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눈에 띄는 것들 몇 개 이렇게 그래프만 좀 보고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KH바텍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프가 아직은 추세가 깨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이렇게 그래프 추세가 좀 단단한 맛이 있다. 모양이 좋다. 힌지 관련해서 판매량하고 그 다음에 납품가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금년 실적이 작년에도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증권사들에서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좋죠. 이런 것들은 뭐 추가로 들어간다기보다는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칩셋미더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추세가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오른 것 정도가 오늘 이렇게 다시 좀 주춤이 했는데요. 그래프 추세로 보면 아직은 서둘러서 팔 건은 아니다. 여기 추세가 이렇게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때 확인하고 팔아도 될 것 같다.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칩셋 미더도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궁금하시면 그동안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던 것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최근에 강조를 많이 드린 CS 윈드입니다. CS 윈드 보면 수급에서는 별다를 건 없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아까 KH 바텍하고 비슷합니다. 최근 시장 이렇게 종목들 보면요, 급등 종목들도 그래프 모양들이 다들 망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끝 무렵에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인데, CS 윈드도 요날 그 급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추슬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CS 윈드가 실적에서 뭔가 이렇게 보여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동안에 투자에 이렇게 해외 투자를 하느라고 실적에서 이렇게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요. 같은 환경 관련 주면서 배터리 소재주나 셀 이런 것들하고 차별화가 됐다, 못 올랐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각 증권사들 이렇게 리포트 나오는 걸 보면요, 굉장히 그 목표가도 높게 제시하고 오늘 지금 85,700원인데요.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강력 매수 추천하면서 지금 14만 원 목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에 공감을 표시하는 입장입니다. 금년에 CS 윈드는 그동안에 조금 더디 올랐던 거가 그만큼이 좀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급으로 보면 여기에 이렇게 물량이 집중되어 있죠. 근데 여기를 아주 훌쩍 이렇게 뚫어 올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약간 주춤했다 다시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도 3.25%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빛나 보인다, 모양이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에서 굳이 매매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래도 CS 윈드 정도가 조금 마음 편히 좀 들어가 볼 만한 종목 아닌가. 그래도 쫓아가면 안 되겠죠. 최근 시장에서는 안 사지면 많은 거죠. 안 사지고 현금 가지고 있으면요, 좋은 종목들을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쫓아가지는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요, 현대건설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현대건설 엊그제 그 아마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사우디에 6조 규모 공사 수주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발표한 날 외국인들이 엄청 갖다 팔았어요. 또 국내 기관들도 한 120만 주 갖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6조면은 아마 사상 최대 그 수주 금액이라고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한 1.9% 팔았는데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그래프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래프는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까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서둘러 이렇게 내다 판다는 것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가 아닌가. 안 그렇고서는 이렇게 급하게 내다 팔 것 같지는 않다. 좀 조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빠진다고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GS건설도 현대건설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사인데요. 이 연봉을 이렇게 보십시오. 오늘 모양이 7.9% 이렇게 빠져줬습니다. 모양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건설주 요 두 개 대표 종목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 그럼 다른 중소형사들은 어떤가?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저쪽 그 멤버십에서 건설주 전체 제가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궁금하신 분들 그쪽 좀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그동안에 오랫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 몇 개, 더존 비주원, CJ 대한통운 같이 곁들여서 그동안에 이렇게 급락했던 또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같이 곁들여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네, 다음은 이제 SPG도 제가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프만 놓고 보면 요 추세가 깨졌습니다. 추세가 깨지면서 음봉이 한 서너 개 지금 났죠. 추세가 깨지면서 음봉 한두 개 났을 때가 매도 시점인데 그때 못 팔아서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매도 시점을 조금 놓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아주 밑에서 이렇게 10,000원 근방이나 20,000원 근방에 낮게 샀다고 그러면 아직도 좀 이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팔고 현금을 가지고 넘어가 보시는 게 어떤가. 종목 자체가 하자는 없습니다. 실적도 좋고 로봇 관련주는 또 앞으로도 얘기가 될 건데요. 워낙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급락 국면이 나온다고 그러면 또 이런 종목들은 또 예외 없이 또 이렇게 같이
동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 있다 그러면 조금 현금화 시켜서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한스바이오메드도 제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한스바이오메드는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 이렇게 단단하죠. 그렇죠? 아직은 서둘러서 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아주 밑에 뭐 만 원대 사가지고 지금 한 더블 수준이 나 있다고 그러면 이익 실현할 수도 있겠죠. 일부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어중간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높게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물론 음봉이 조그만하게 이렇게 나긴 났지만 전체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다 생각하고요. 한스바이오메드는 이제 시총이 한 2천억도 안 되는 조그만 회사입니다. 이걸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 종목을 한 3, 4천 원 할 때부터 꾸준히 매매를 해서 3만 원대까지 아주 재미를 봤던 종목입니다. 아이템이 좋아요. 여성들 가슴 보형물, 또 인공뼈, 또 인공 피부. 근데 최근에는 그 민트실, 이렇게 주름살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피워주는 실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게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잘 팔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출이 많이 돼가지고 요게 한 3년 적자나다가 작년 9월 법인인데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요. 약간 흑자 전환했고 금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흑자 전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프 움직임으로 봐서는. 또 이제 또 중요한 사실이 오스템 임플란트 최기욱 회장이 여기 주식을 한 13% 가지고 있습니다. 2대 주주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업계에서는 어쨌든 오스템이 제일 앞서가는 기업인데 한스바이오메드하고 이렇게 협력 관계를 한다고 그러면 이미 협력하겠다 그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한스바이오메드한테는 빈집에 소 들어가는 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호재다. 물론 많이 올라서 들어가기가 좀 겁나신다고 그러면 가지신 분들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방어적으로 현금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반등한다고 그래도 이게 진짜 반등은 아니고 많이 빠지다가 반발 매수로 살짝 이렇게 올라주는 정도 다시 하락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